할아버지, 설마 후지산 대폭발, 대재앙이 진짜 올까요? 그 예언을 단순히 만화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올해 들어 싱크홀부터 이상 징후가 너무 많아. 제가 3년간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손이 떨리고 가슴이 뛰는 건 처음이에요. 오늘 이 사연은 제가 2년 동안 받아본 350건이 넘는 사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반전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아마도 60대 이상의 시청자분들은 보시면서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바로 지금, 현재 일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부모님 세대의 한이 풀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본 자위대 최고위 장성의 손녀가 들려주는 믿을 수 없는 반전 스토리.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눈시울을 적시게 될 그 이야기. 오늘 최초로 공개합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미사키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그럼 오늘의 감동 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태어난 미사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저희 집안의 비밀을 폭로하는 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2024년 2월 1일,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집 3층 테라스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죠. 갑자기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어요. 그 순간 제 손에 있던 커피잔이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도로 한복판에서 땅이 꺼져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균열로 시작됐는데 순식간에 지름 10m가 넘는 거대한 구멍으로 변했다니까요. 마치 괴물의 입처럼 벌어진 그 구멍은 우리 이웃 미우라 할아버지의 트럭을 삼켜버렸어요. 40년째 운전을 하신다는 미우라 할아버지도 이런 건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미사키야, 빨리 내려와봐라.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1층으로 뛰어내려갔어요. TV 화면 속에서는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미우라 할아버지를 구하고 있었죠. 다행히 할아버지는 구조됐지만 그건 더 큰 공포의 시작이었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평생 한 번도 주눅 들어보신 적 없는 할머니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잊히질 않네요. 할머니는 전쟁도 겪으신 분인데 그때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더 무서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구조 작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2차 싱크홀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보다 더 큰 규모로요.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뛰어나오는 모습이 생중계됐어요. 그리고 두 개의 구멍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우리 동네 절반을 집어삼킬 것 같은 거대한 크레이터가 만들어졌어요. 한밤중이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야자키 앞바다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정부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과는 무관하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새벽 3시 18분, 규모 5.4의 여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죠. 미사키, 너 어릴 때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기억나니?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어릴 적 제게 자주 일본 각지에 전해 내려오는 요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는 지진의 요괴 나마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땅 밑에 사는 거대한 메기가 움직일 때마다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할머니, 설마 그 이야기가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단다. 사람의 마음속에 도사린 욕심과 이기심. 그게 바로 진짜 무서운 거야. 그때는 할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며칠 뒤 일본 기상청이 공식 발표를 했을 때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거대 지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TV에 나온 기상청 관계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충격적인 꿈을 꾸게 됐어요. 꿈에서 본 광경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푸른 바다가 순식간에 검은 심연으로 변하더니 거대한 파도가 도쿄를 집어삼키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의 끝에서 한 노인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꿈과 현실이 뒤엉킨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마치 운명처럼 그날 이후 일본 전역에서는 이상현상이 잇따라 발생했어요. 홋카이도에서는 온천이 갑자기 말라붙었고 큐슈에서는 바닷물이 검게 변하는 현상이 목격됐죠. 과학자들은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 했지만
우리 모두의 가슴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잠시 후에 이어질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가 우연히 발견한 한 권의 책이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거든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들려드린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일 거예요. 그날 밤, 도쿄 시부야의 좁은 골목길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할머니 말씀대로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산책을 나왔다가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서점이었어요. 후루호온 시부야라는 작은 헌책방이었는데 6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왔다고 해요.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잠시 비를 피하려 들어갔는데 그게 제 운명을 바꾼 순간이 될 줄은 몰랐죠. 어서 오세요, 손님. 서점 주인 사카모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책장 사이에서 들려왔어요. 허리가 굽은 노신사님이셨는데 주름진 얼굴에 깊은 지혜가 묻어나는 분이셨어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먼지 쌓인 책장 깊숙한 곳에서 꺼내신 책,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이었어요. 1999년에 출간된 이 책의 작가는 타츠키 료라는 분이었죠. 표지는 단순했지만 왠지 모를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 책은 내가 26년간 이 자리에서 단 한 번도 팔지 않고 지켜온 책이야. 때가 되면 주인을 찾아갈 거라 믿었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들어보니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책을 넘기는 제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본 내용은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서늘해져요. 여러분, 이 책에는 충격적인 예언들이 적혀 있었어요. 작가는 꿈에서 본 미래를 그대로 그렸다고 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모습이 정확히 그려져 있었고 2019년 코로나 사태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2025년 7월 5일 새벽 4시 18분에 일어날 일이었어요. 젊은이, 이 페이지를 유심히 보게. 할아버지가 가리킨 페이지에는 일본 열도의 절반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마치 아까 제가 꾼 꿈처럼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사카모토 할아버지, 이건 정말. 제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히로시마에서 태어났다네. 그날의 악몽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 인간의 오만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이 책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야.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네. 그때였어요. 서점 안에 있던 오래된 라디오에서 갑자기 잡음과 함께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일본 각지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홋카이도의 시코스 호수가 하룻밤 사이 말라붙었고 오키나와 앞바다에서는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해요. 서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비는 그치고 없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검었죠. 그리고 그날 밤 일본 전역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도쿄 긴자의 한복판에서는 갑자기 지하수가 솟구쳐 올랐고 나고야의 거대한 빌딩들이 한꺼번에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이런 현상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했지만 책에 그려진 그림들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여러분, 잠시만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어요. 일본 전역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마트에서는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 이주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불안감만 커져갔어요. 제 손에 들린 내가 본 미래는 자꾸만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우리 가문이 숨겨온 비밀이었죠.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라 많이 떨리네요. 그동안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한 건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 자위대 최고위 장성이셨기 때문이에요. 잠시만요.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거실에는 할아버지의 군복이 액자에 걸려 있어요. 매일 아침 할아버지는 그 앞에서 묵념을 하셨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미사키, 넌 나카무라 가문의 자존심이야. 우리 가문은 대대로 나라를 지켜온 군인 가문이다. 절대로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우월함을 믿게 됐어요. 한국이나 중국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들을 낮춰보게 됐죠.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처음으로 K-팝을 접한 건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동아리 친구 따라 콘서트장에 갔을 뿐이었는데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죠. 여러분, 잠깐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날 콘서트장에서 만난 한국 친구 지수는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지수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셨다고 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도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절대 잘못한 게 없다. 그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거야. 하지만 지수가 들려준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낡은 일기장. 할아버지의 전쟁 일기였어요. 미사키, 너희 할아버지도 사실은 알고 계셨을 거야. 얼마 전 할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전쟁 당시의 잔혹한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을 대하는 일본군의 태도. 그걸 읽으면서 저는 밤새 울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할아버지의 마지막 일기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것 같은데 내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진실을 인정하기가 두렵다. 미사키, 내가 이 일기를 읽게 된다면 부디 할아버지의 잘못을 바로 잡아다오. 그 일기를 읽은 후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저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 속에서 지수의 할머니를 마주쳤을 때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지수야, 나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용기를 내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처음으로 제 가문의 과거를 인정했죠. 예상과 달리 지수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미사키,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할머니는 행복해하실 거야. 그날 이후 저는 K-팝 팬 커뮤니티에서 한국 친구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외면해왔는지 깨달았죠.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예언서가 말한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됐어요. 잠깐만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집중해주세요. 2025년 2월이 되자 일본 전역은 더욱 큰 공포에 휩싸였어요. 7월 5일이 다가올수록 이상현상들이 더 자주 일어났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오키나와에서도 매일 밤 정체를 알 수 없는 굉음이 들렸어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신음하는 것 같았죠. 잠깐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2월 15일 새벽, 저는 무시무시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창밖을 보니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 우리 동네 한가운데 있던 오래된 신사가 완전히 땅속으로 꺼져 있었어요. 나카무라 씨, 이거 설마. 이웃집 야마모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손에는 그 예언서를 들고 계셨죠. 책에는 지진의 전조로 오래된 신사들이 하나둘 사라질 것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일본 각지에서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교토의 유명한 절이 무너졌고 홋카이도의 호수가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렸대요. 정부는 계속해서 과학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잠시 집중해주세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비밀 보고서를 지수가 보내왔어요. 한국 정부가 작성한 거였는데 일본 열도 지하에서 일어나는 이상 현상이 난카이 트로프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예언서에 적힌 날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였죠. 저는 바로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수야, 이거 정말이야? 응, 미사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특히 제주도에서도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 갑자기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마지막 일기가 떠올랐어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그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도쿄를 덮치고 땅이 갈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져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본 건 과거 일본이 저지른 잘못들로 고통받는 영혼들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K-팝 팬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한국 친구들이 매일 밤 저와 연락하며 힘이 되어줬거든요. 그들은 일본의 상황을 걱정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줬어요. 미사키 씨, 우리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는 함께 미래를 바라봐야 할 때잖아요.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들려온 이 말에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편견 속에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3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도쿄 곳곳에서 지반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지하철도 운행을 중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쿄를 떠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도망칠 수 없었어요. 이곳에는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우리 함께 극복해요.
할머니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죠. 거기에는 젊은 시절 할머니와 한국인 친구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단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그 이야기는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보여주신 그 사진 한 장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할머니의 비밀이자 일본이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에요.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할머니가 꺼내신 오래된 앨범에는 1945년 8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진 속 할머니 옆에는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죠. 바로 영희라는 한국인 소녀였어요. 잠시만요.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영희는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온 소녀였대요. 할머니의 집 근처 공장에서 일하던 영희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구나. 늘 고향 생각에 젖어 있었지. 전쟁이 끝나고 영희는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할머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대요. 언젠가 우리나라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가 오면 꼭 저희 후손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영희는 떠났어요. 할머니는 그 후로도 계속 영희를 찾으려 하셨대요. 하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 연락처도 주소도 알 수 없었죠. 미사키야, 난 늘 죄책감에 시달렸단다. 그 아이를 도와주지 못했다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할머니가 제가 케이팝을 좋아하는 것을 늘 응원해주신 이유를,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기뻐하신 이유를요. 바로 그때 지수에게서 긴급한 전화가 왔어요. 미사키, 큰일 났어. 제주도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견됐어. 지수가 보내준 영상을 보고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제주도의 바닷물이 시커멓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예언서에 그려진 것처럼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던 그때 문득 영희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친구. 그래요.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저는 즉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과거를 직시하자고, 그리고 이제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죠. 처음에는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해요. K-팝 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일 교류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일본의 과거사를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자리였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은 후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던 순간이에요. 그들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이제는 달라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7월 5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일 청년들이 함께 만드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그건 바로 할머니, 영희 할머니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8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되살아난 것 같았죠. 우리는 한국의 방송사와 함께 영희 할머니를 찾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한국의 시청자들도 일본의 시청자들도 모두 한마음이 되어 영희 할머니의 흔적을 찾아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부산에 살고 계시는 한 할머니가 연락을 주신 거예요. 말씀 안 드려도 누군지 아시겠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감동적인 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부산의 작은 할머니 댁 앞에서 저와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90세가 넘으신 영희 할머니와 우리 할머니가 마주친 순간 80년 만의 재회였어요. 미스코야, 영희야. 말이 필요 없었어요. 두 분은 그저 서로를 끌어안고 흐느끼셨죠. 80년의 세월이 마치 한순간에 사라진 것만 같았어요. 잠시만요. 지금 이 순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순간이니까요. 영희 할머니는 그동안 일본에 대한 원망이 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손녀인 지수가 저와 친구가 되고 제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변하셨대요. 이제는 미워하고 싶지 않아. 우리 손주들은 더 나은 미래를 살아야 하니까. 영희 할머니의 이 말씀이 일본 전역에 퍼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일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죄의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의 참여가 뜨거웠어요. 그들은 더 이상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7월 5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그때 우리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바로 부산과 후쿠오카를 잇는 화해의 다리 프로젝트였죠. 양국의 청년들이 바다 위에서 손을 맞잡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준비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제 물음에 영희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미 달라지고 있지 않니? 그러던 1월 23일 밤, 갑자기 일본 전역에서 지진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예언서에 적힌 대로였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의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약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본 건 수많은 영혼들이었어요. 과거 일본의 만행으로 희생된 분들이었죠. 하지만 그분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이제야 우리의 한이 조금은 풀리는구나. 꿈속에서 미래로 가서 7월 5일 새벽 4시 18분, 예언된 시간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일본 열도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대신 각지에서 작은 지진들이 일어났지만 큰 피해는 없었죠. 마치 자연도 우리의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를 지켜본 것만 같았어요. 그날 아침, 영희 할머니와 우리 할머니는 부산 앞바다에서 일출을 보며 손을 맞잡으셨어요. 두 분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죠.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결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걸요.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비로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는 것을요. 지금 일본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어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서로를 진정한 친구로 여기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달라질 수 있고 또 달라져야만 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당당하고 강하게 만들어주죠. 우리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요.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친구로서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의 군복이 걸린 액자 앞에서 새로운 다짐을 해요. 더 이상 그곳에서 과거의 그릇된 자부심을 배우는 게 아니라 평화와 화해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언젠가 우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리라는 것을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유사연 채널 구독 후 미사키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매일 두 분을 랜덤으로 추첨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이메일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